심사위원님들이 2008년에 뭐 2010년에 이상한 동물이 많았어. 스테로이드 쓰면은 다 낫는다라고 돼 있는데 야 안 낫더라고. 뭐 이상하더라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습기일 수밖에 없구나는 직감을 했죠. 폐손상이나 산업 쪽에서 발생했던 증상들하고 다 일치를 하거든요. 걔네들한테 매일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나 또한 그것도 모르고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밤에 준비도 없이 하는 사이에 정말 2, 3주 사이에 짝이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심리적으로 참 많이 위험한 수준들이시거든요. 반려동물한테 전국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국가가 점검했다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퀴라는 2002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제 반려동물입니다. 밤마다 늘 꾹꾹이를 해주던 효자이자 공방을 함께 지키는 스태프기도 했죠. 바퀴라에겐 시토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퀴라와 시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지 못했고 힘겨워하는 고양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퀴라와 시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고양이 살짝 만지면 도망가나요? 아니 얘네들 다 순해요. 괜찮아요? 냄새 맡는 거 강아지들처럼 냄새 맡는 거. 얘는 진짜 부침성이다. 네, 완전 이렇게요. 네, 강아지랑 비슷하네 무슨. 저는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작가 이세영입니다. 처음 독립해서 살 때부터 2000년부터 키웠어요. 2000년. 길냥이들을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하나둘 놀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니까 생명. 얘네들한테는 청교육이고 저희는 이제 20년 노예 계약이죠. 도자기에다가 고양이를 그려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고양이를 친근하게 항상 접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공방이에요. 네. 동물병원 갔을 때도 가습기 틀어주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감기 걸리면 해주라고 정말 의심 없이 계속 열심히 해준 게 탈이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저 또한 감기를 그 당시 달고 살고 애들은 계속 안 좋아지고 넷째 고양이가 부비동염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비농염. 예. 코 안 점막 안에 이렇게 콧물이 차는 거예요.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장기들이 다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방법 없으니까 이유를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유전병인가 보다. 얘네 둘이 혈연 관계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부지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갈아주고 제 친구들 나는 그거 게을러서 못해 쓰다가 말았어 이런 애들이 많은데 저는 더욱더 열심히 걔네들한테 매일 독극물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 마시게 하고 나 또한 그것도 모르고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정말 사람 너무 후회되는 시간들인데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 당시 계속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점점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친구들하고 등산도 가는데 언덕 위에 있는 친구 집만 갈 때도 저 혼자 뒤처지는 거야. 헉헉거리고 막 그래서 나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이제는 되게 헉헉거려서 못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운이 나빠서 애들이 이런 유전병에 걸렸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다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한심하게 속아서 정말 스스로 그걸 매일 돈 주고 사서 매일 마시고 호흡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정말 후회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좀 더 게으르게 살 걸, 막 친구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말 걸. 내가 조금만 더 게을렀으면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 자녀들을 잃어버린 또는 다친 부모님들이 하시는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원인 미상의 폐질환 피해자가 추가로 더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8명을 공개했던 시민단체가 추가로 50명의 피해자를 공개했습니다. 뉴스에서 딱 보시고 나서 뭔가 좀 느낌이 오셨어요? 잘못됐구나 이거. 완전 벙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애들한테 락스를 계속 먹었다니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돋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동물들을 뭐 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들이니까 뉴스에 아픈 환자들을 보면서 더 이렇게 제 모습이 작아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얼른 더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아지고 있었는데, 블로그라인데 게시해놓은 거 보니까 유골함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모임의 언니가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남매 고양이 둘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아파서 하늘에 가고 나면 자기는 어떡하나, 그 언니를 위해서 그릇도 만들어주고 뭐 고양이 관련 그런 걸 만들어주다가 도자기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가 이걸 그렸을 때 사람들이 참 좋아해 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저희 애들 유골함도 만들고 친구 애들 유골함 만들고 하다 보면 정말 저도 가장 좋아했던 아이는, 첫째 아이 갔을 때는 사진을 이렇게 찾아서 오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는, 사람도 그렇고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 박기라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는 사이에 정말 2-3주 사이에 좀 아프다가 계속 갑자기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박기라 얘 인형 만들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슬픔이라든지 무게,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집은 무거운 분위기가 좀 있어요. 한 집안에서 10마리가 그냥 순차적으로 떼죽음을 당해서 그 공황장애가 왔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동물이 그렇게 한 집안에서 막 죽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그 하시던 사회적인 활동을 그만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동물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수목장을 이제 하고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를 산책을 다니신대요. 본인이 동물을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정말 황당한 참사로 잃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할 것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었나. 뭐 많이 쓰시는 표현들이 이거 내가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걸 처음 얘기한다라는 식의 발언들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 이렇게 동물을 잃은 슬픔에 공감하거나 뭐 알아줄 만한 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마음이 상실감이 커서 내가 하루 휴가를 내야 되겠어 막 이러면은 뭐 개 죽은 걸로 뭐 그런 오바냐. 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동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뭐 그렇게 왜 썼어 이러면 또 그거에 상처받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말을 걸 때 나는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처음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참 많이 위험한 수준들이시거든요. 하주는 손을 자르고 싶다라고 이제 어떤 보호자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은 그 얘기는 자기 딸이었나? 자기 자녀를 잃은 엄마가 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야 이거는 진짜 똑같구나. 그 표현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었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그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국에 막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최초로 인지된 게 의료계 2006년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 2006년 1월에 분당에 있는 한 동물 병원에서 최초로 그 원인 미상의 숨을 헐떡거리는데 막 이런 동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쭉 계속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 그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반려동물이 한 10마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진료를 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를 했었죠. 사람의 경우는 2006년에 처음 인지되어서 2008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의 경우는 2006년 1월 달부터 이게 인지가 되어서 한 해 더 빠른 2007년에 이렇게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가 됐었죠.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가 이 반려동물한테 전국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국가가 점검했다라면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건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같은 동거견이 2마리, 같은 동거견이 4마리 이렇게 동시에 같은 상황들이 질병들이 생기고 또 사망할 정도로 좀 심각한 걸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전염성이 있거나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적 독성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건이 TV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이거는 가습기일 수밖에 없구나 그때 직감을 했죠. 왜냐면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폐 손상이나 사람 쪽에서 발생했던 증상들하고 다 일치를 하거든요. 펫로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반려동물 잃은 상실은 다른 상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드러내지 못하는 상실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 사람도 아닌데 뭐 동물 하나 죽은 것 같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내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드러내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죠.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도 봤듯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겪고 있는데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반려동물 잃은 가족들도 이해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후에 사회적으로 좀 대두된 개념이 원헬스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들의 복지는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해로운 생활환경 제품들은 반려동물에게도 해롭고 반려동물에게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제품들은 사람에게도 해롭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뭐 배상도 끝나지 않았냐, 처벌도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요. 특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나 애경산업 같은 기업들의 재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업들은 자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근거로 방어하고 있거든요. 쥐를 가지고 가습기 메이트를 이렇게 써봤더니 안 죽었다, 괜찮았다, 이거는 무해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많은 가정에 또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가정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제품을 쓰고 같은 건강 피해를 입은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해낸다면은 그게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론할 수 있는 좋은 증거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반려동물 피해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를 하면은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할 때
키우던 동물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이 이제 생존한 동물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은 노령견들인 거잖아요, 다. 그 한참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고 수십 년 후에 사람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동물들을 점검함으로써 그러한 피해들을 예측하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습기 살균제로 본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반려동물이 좀 이상 증상을 보였던 사례들이 있으시면은 꼭 연락을 주셔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